220쪽에 등기 봅시다. 법적 성격, 조합은 법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성격을 갖습니다. 자, 이 말은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는 것은 등기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성립 시기. 조합의 설립인가 있는 때 당의 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줄칩니다.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유지에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한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30일 내 설립 등기해야 법인으로서 뭐가 된다?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법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조합원의 권리 의무, 의결권. 자, 줄칩니다.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자, 조합원 중에는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조합원도 있을 것이고 작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조합원도 있겠죠. 그 면적과 관계없이 의결권은 어떻다? 똑같아요. 다만 다음 이하 내용들은 다 5, 6을 따라보세요. 지금 볼 거 아닙니다. 내려가서 5번에 조합원과 조합임원의 자격. 조합은 줄칩니다.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의 토지 소유자로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옆에다 이렇게 쓰세요. 자, 토지 소유자면은 자, 이 도시개발 사업에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다 불문합니다. 그래서 반대자도 조합원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면은 국공유지 관리청 있죠. 관리청도 조합원이 됩니다. 사업에 찬반 불문하고 조합원이 되고 국공유지 관리청도 조합원이 됩니다. 자, 그렇게 메모하시면 돼요. 자, 메모했습니까? 자, 이제 이번에 조합의 임원. 자, 조합에는 조합장 1명 이사감사를 임원으로 두며, 자, 줄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정관의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반드시 임원이 되려면 의결권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단독 토지 소유자, 단독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의결권이 있겠죠. 의결권 있는 조합원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공주관계. 이 토지는 가, 을, 병, 정, 네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중에 갑이 대표 공유자입니다. 그럼 갑에게는 의결권이 있어요. 의결권 있는 조합이 되고 을, 병, 정은 그냥 공유자죠. 이 사람에게는 의결권이 없어요. 이 토지는 어떤 토지든 간에 의결권 하나만 인정이 되는데 공유관계일 때는 대표 공유자 갑에게만 의결권이 있고 나머지 을병정은 공유자로서 의결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임원이 되려면 갑만 된다 이 말이죠. 의결권이 있을 때만 돼요. 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조합 임원의 겸직 금지 의무. 조합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고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을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을 겸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라 되어 있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조합에 뭐가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어. 그게 동그라미 임원이란 말이에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로 잘 나옵니다. 그럼 틀려요. 뭐가 될 수 없습니까?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그 다음 줄칩니다.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자, 결격 사유는 박스 안에 4가지가 있죠. 거기에 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등등 있는데 결격 사유는 틀리게 안 됩니다. 뭐 그대로 보시면 돼요. 여기에 해당되면은 임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자, 5번에 조합장.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 대인의 이사의 의장이 되고, 이사는 정관의 정한 바에 따라 조합장 보좌하며 조합 사무를 분장, 나누어 만든다는 뜻이에요. 감사는 조합의 사무, 재산 상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합니다. 8번에는 줄칩니다.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과 계약 관계가 있다. 그리고 조합과 소송 관계가 있다 하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해라 이 뜻입니다. 6번 총회는 최고 의사 결정국입니다. 그래서 조합에는 반드시 총회를 두어야 됩니다. 총회에서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을 한다 이 뜻이죠. 자, 이번에 총회 정권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부 사항은 총회를 거쳐야 되는 데서 박스에 11가지 소개되어 있죠. 안 보셔도 돼요. 네. 자, 7번에 대의원회로 가서 자, 임의적 설립 줄칩니다. 의결권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관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의원회는 총회관을 대행하는 기구로서 자, 우리가 총회를 모으려면 전 조합원이 다 모여야 되죠. 거기 일시에 모이기 힘드니까 총회관을 대행하기 위해서 자, 만든 기구가 대의원회입니다. 반드시 둡니까? 둘 수 있는 겁니까? 둘 수 있습니다. 이번에 대의원수, 대의원에 두는 대의원수는 의결권 가진 조합은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 가진 조합은 중에 정관의 정관에 따라 선출합니다. 자, 총회 권한 대행. 대의원은 총회 의결 사항 중에 다음 사항을 제의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데 밑에 박스에 1, 2, 3, 4, 5, 5가지 있죠. 자, 옆에 갈로 묶고 씁니다. 자, 대행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썼어요. 자, 그 5가지는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번에 정관 변경은 총회에서 직접 의결해야 됩니다. 대의원이 대행 못해요. 2번에 개발계획 수립 변경도 마찬가지고 갈로 안에 보시면은 자, 실시계획 수립 변경은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거 주의하시고 자, 우리 여기에 1번에 개발계획 수립은 대의원이 대행 못합니다. 자, 그런데 3번째 실시계획은 수립 변경은 대의원이 대행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한지객 작성이나 조합 임원 선임이나 조합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은 다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자, 대의원이 대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3번에 조합은 경비부담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걸 5, 6월 달에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3절에 실시계획으로 합니다. 자, 여기 와서 이제 3단계. 시행자가 정해지면은, 자, 실시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네. 자, 실시계획은 구체적 공사계획이랬죠. 작성은 시행자가 합니다, 이거. 작성이 되면 인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보고 제대로 작성되면 실시계획을 인정해 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일 때는 이 실시계획 인가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가해야 돼요. 만일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입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가를 해야 됩니다. 인가되면은 고시합니다. 자, 봅시다. 자, 실시계획 작성의 1번 시행자 작성 의무.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실시계획은 자, 일종의 실행계획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돼요. 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을 개발계획이라 하죠. 이 방향을 정해준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실시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의무적 포함사항 줄칩니다.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 자,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은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됐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필요한 별도 기준은 지구단위 계획이죠. 그걸 어디다 넣어라? 실시계획에 넣어라 이 뜻이. 예, 실시계획 꼭 넣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실시계획 내용,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한 사항과 서류 명시 첨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사 관련 내용이 들어간다 그 뜻이고, 4번의 실시계획 세부 규정은 보실 거 없고, 자, 이번에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자, 인가권자, 시행단은 작성된 실시에 관하여 줄칩니다. 지정권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행자가 실시에 인가받을 경우에는 실시에 인가신청서에 국토교통령이 정한 서류 첨부하여 시장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장에 직접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정권자가 실시에 작성하는 인가할 경우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1번에 줄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의견을 들어야 돼요. 2번에 줄칩니다. 시도지사인 지정권자는 시장, 군수구청장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됩니다. 의견 듣고 인가를 해주라 이 뜻이. 자, 그 다음 페이지 3번에 고시공람.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인가할 경우에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간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의 관계서류 사본을 송부해야 되고, 대도시장인 지정권자는 일반에게 관계서류를 공람시키고, 대도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의 관계서류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 본문에 따라 관계서류 받은 시장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10살 이상 공람시킵니다. 별 내용 없어요. 자, 참고사항에 보시면 실시계획 변경과 생략이라고 되어 있죠. 경미한 사항이 관한 건데 버리세요. 자, 거기에도 뭐 한 4가지 소개해놨고 5번에는 이하 생략이 해놨죠. 그런 거 수십 개씩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이 여러분 공법 내용이 한 3,000페이지 되죠. 책 소개라는 거 외에 2,400페이지가 전부 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경미한 사항이 관한 거. 자, 그런 거 시험에 놓으면은 자, 보면 못 맞춥니다. 예. 안 보면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봐야 맞춘다 이거. 예. 보면 못 맞춥니다 이거. 어마어마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히. 그래 다 버리세요. 자, 실시계획 고시효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에 이제 줄칩니다.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즉 지구단위계획 같은 걸 포함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까지 줄친대요. 자, 우리가 실시계획에는 여기에 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야 되죠. 자, 지구단위 계획은 원래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 고시해서 넣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 번거로우니까 실시계획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내용만 넣어버리고 실시계획 고시를 하게 되면은 자, 별도로 도시군과 결정 고시하지 않고도 결정 고시한 것으로 뭐 해준다? 의제를 해줍니다.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 경우 종전의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된 사항 중에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까지 봅니다. 의제됩니다. 이번에 지역등 고시 특례는 버리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관련 인허가 등 의제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시 인가 고시되면은 이 도시개발 사업의 관련 법률의 인가 허가, 인가 사항 등이 다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왜?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기에. 의제할 사항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설치를 해야 되죠. 도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자 사업에 관한 각종 승인이나 인가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같은 거 다 설치해야 되죠. 그런 거 설치에 관한 인가 사항이라든지 이런 수십 가지의 관련 법률의 인허가 사항이 여기에 있는 실시계획이 고시됨으로써 다 받은 것으로 해준다. 의제를 해줘요. 자, 거기에 관한 내용인데 자, 여기에도 지금 박스 안에 보시면 8가지만 딱 소개해놨고 나머지 좀 뭐 해놨어요? 이하 생략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 5, 6월 달에 기출문제 한번 딱 풀고 버리는 곳이에요. 자, 이제 넘어가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여기 왔어요. 네 번째 단계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수용, 사용, 환지, 혼용 이 세 가지 방식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봅니다. 자, 첫 번째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종류.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적용 기준 시행자는 도시개발 구역으로 하려는 지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을 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거기에 자, 환지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두 가지 사유가 있어요. 1번은 형식적인 사유고 2번이 환지 방식에서는 실질적인 사유입니다. 1번에 보시면 대지로서의 허용정지임과 공공시설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합병 그 밖에 구역 변경, 지목 형질 변경이나 공공시설 설치 변경이 필요할 때 환지서라 이런 형식적인 이유고 이번에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그 다음 줄치입니다.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사용 방식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자 환지 방식을 씁니다. 결국 환지 방식은 여기 보시다시피 지가가 어떨 때다? 높을 때 씁니다. 땅값 비싸면 수용 사용을 못해요. 환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환지 방식은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토지 이걸 시행자에게 제공해주면 시행자가 이 토지를 받아서 자 개발시켜서 일부 돌려주고 자 일부는 사업경비로 쓰는 방식이 환지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 입장과 시행자 입장을 한번 나눠봅시다. 자 종전 토지의 가격부터 제일 먼저 정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는 이 가격, 자기 토지의 종전 토지 가격을 높게 평가받고 싶습니까? 낮게 평가받고 싶습니까? 자, 높게 평가를 하려고 하겠죠. 시행자는 낮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가 안 돼요. 자, 나는 높게, 시행자는 낮게. 제 개발된 토지 가격도 또 정해야 되겠죠. 자, 토지 소유자는 높게 하면 적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낮게 해야 자기한테 많이 돌아와요. 그럼 시행자 입장에서는 높게 하겠죠. 그래 적게 돌아가니까. 자, 경비 부담을 시켜야 되죠. 토지 소유자는 자기 토지 중에 경비 부담을 많이 하려고 합니까? 적게 하려고 합니까? 적게 하려고 하겠죠. 시행자는 많이 부담시키려고 합니다. 합의되는 점이 있어요. 다 틀어져 있죠. 이 한지방식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 가격, 개발된 토지 가격, 경비 부담 이런 부분에 토지 소유자와 시행자 간에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지방식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방식이에요. 장점이래 봐야 시행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있다 없다? 없죠. 누가 다 비용 부담합니까? 자, 단점은 자 보시다시피 이거 하나하나 다 정해야 되고 합의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절차가 어떻습니까? 복잡하고 사업기간이 어때요? 길어집니다. 장기고 그 다음에 개발이익이 상당히 적습니다. 종전 토지 가격이 이미 비싼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개발시키더라도 한두 배밖에 안 올라가요. 자, 이런 장단점 있는 방식이 환지 방식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밑에 수용 사용 방식 봅시다. 자, 수용 사용 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줄칩니다.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 써요. 자, 이것도 수용 사용 방식은 형식적인 이유고 실질적인 이유는 지가가 어떻게 됩니까? 낮아야 씁니다. 땅값이 낮아야 뭘 쓸 수 있다? 수용 사용 방식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은 자, 장점이 많은 방식이에요. 단점이 적은 방식입니다. 단점은 시행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큽니다. 자, 모든 이 수용 사용 방식은 자, 토지 수용 대금이라든지 사업 경비를 다 누가 부담해야 돼요? 시행자 부담해야 되니까 재정적 부담이 자, 크죠. 이게 단점이에요. 장점이 많습니다. 자, 수용 사용 방식은 절차가 간편합니다. 자, 수용 사용 절차밖에 없어요. 수용 사용 끝나고 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기간도 빨리 끝나요. 예, 한 4, 5년 만에 다 끝납니다. 자, 그리고 개발이익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자, 여기 경남 지역에 제일 먼저 이 수용 사용 방식 사업한 곳이 해운대 신도시예요. 지금 한 45년 정도 됐는데 한 거의 50년 가까이 됩니다. 자, 이 해운대 신도시 이거 조성할 때 자, 대부분 여기가 뭐냐? 해운대 신도시 들어서기 전에 산지, 그 다음에 밭, 군부대, 자, 그리고 섭지, 이런 곳이었어요. 산지나 밭, 군부대는 그 당시에 수용을 할 때 평에 10,000원에 수용했어요. 10,000원. 네. 자, 그리고 이거 자, 주택건설용지, 아파트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분양할 때는 평당 180만 원에 분양했습니다. 몇 배 올랐습니까? 180배 올랐죠. 180배. 10,000원에 180만 원입니다. 지금 이 땅 얼마 할까요? 평당 2천만 원 이상 합니다. 네. 자, 섭지. 자, 평에 5,000원에 수용했어요. 한 평당. 그래서 상업용지로 개발해서 평에
500만 원에 분양합니다. 몇 배 올랐습니까? 1000배 올랐죠. 1000배. 그리고 이 땅은 지금 현재 1억 이상 합니다. 평당. 자, 그러니까 수용 사용 방식은 뭐 100배, 200배 이렇게 많은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개발 이익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게 뭐다? 수용 사용 방식. 자, 그래서 우리가 한지 방식은 골치 아픈 방식이에요. 이거 일일이 정하기가 쉽지 않죠. 제가 20몇 년을 강의하면서 한지 방식으로 사업된 건 딱 2번밖에 못 봤어요. 이거 합의하다가 다 끝나버려요. 합의됩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거 복잡하고 골치 아픈 방식은 너희들이 하고, 누가? 토지 소유자들 있죠? 조합해라. 자, 하기 쉽고 이익 많이 생기는 것은 누가 한다? 국가 지자체가. 전부 다 이거는 국가 지자체가 다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장단점이 생깁니다. 자, 그 밑에 혼용 방식 봅시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한지 방식 또는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해당하는 경우로서 1번 분할 혼용 방식, 수용 사용 방식이나 적용되는 지역과 한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 시행주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 이게 분할 혼용 방식인데 뭐 그림 나타내면 이렇죠. 자, 어제 도시개발구역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전해선 도로가 있어요. 이쪽은 대부분이 국공유지고 여기에는 개인 토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수용 사용 방식 쓰겠죠. 여기는 한지 방식 씁니다. 도로를 기점으로 이렇게 분할해 쓰는 걸 분할 혼용 방식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할 혼용 방식. 사업 시행주로 분할하지 않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한지 방식을 자 혼용하여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필지별로 섞어 쓴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도로를 기점해서 여기 필지가 있겠죠. 이렇게. 자, 여기는 수용 사용, 여기는 한지, 여기는 수용 사용, 여기는 한지, 여기는 수용 사용, 여기는 한지. 아시겠어요? 필집으로 섞어 쓰는 것을 미분할 혼용 방식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3번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3, 4월 달에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순환개발 방식 개발 사업이라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버리세요. 옛날에 좀 오래됐습니다. 유타운 사업이다라고 해서 2000년경에 2005년경에 전국적으로 이 강풍이 붑니다. 유타운. 유타운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여기에 도시개발 해야 되고, 자, 여기에는 정비사업 해야 되고, 자, 여기도 정비사업을 해야 돼요. 이와 같이 어느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과 뭐 주택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같은 이 정비사업을 같이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걸 크게 묶어서 이걸 하나의 사업을 하는 걸, 이걸 무슨 사업? 유타운 사업이라. 자, 이렇게 묶어서 도시개발과 정비사업을 묶어서 유타운 사업이다 해서 이렇게 하나의 사업의 형태로 이렇게 그 당시에 추진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강풍이 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사업을 같이 호환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을 유타운 사업이라는데, 자, 그럼 이 일대가 다 정비를 하든지 개발해야 되죠. 그럼 이 일대에 전부 다 이주식계로 혼합하려면은 복잡하기 끝이 없습니다. 전세 대란도 나고 하니까, 자, 여기 도시개발부터 하면입니다. 여기 아파트 같은 거 건설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 일로 보내는 거예요. 또 여기 또 헐어버리고 또 여기 또 짓지요. 그럼 일로 보내고. 이와 같이
순환개발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뉴타운 사업 때문에 이 순환개발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순환개발 방식이라는 것이 놓은 것이 이런 뉴타운 사업 때문에 여러 사업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기 때문에 자, 이걸 뉴타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이 그게 순환개발 방식입니다. 이게 왜 없어졌느냐?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어요. 예. 자, 뉴타운 사업은 주민들이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도시 개발 사업의 형태로 뉴타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자, 정비 사업의 형태로 뉴타운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주민이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주민 투표를 해보니까 이 주민들이 자 70%가 토지 소유자고 나머지 30%가 건물 소유자. 자, 그 다음에 뭐 전세권자, 임차권자 이런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 70%가 상당히 주민 중에 70% 토지 소유자죠. 그 뭐 둘 중에 선택을 어디로 하겠습니까? 도시개발 사업 행태로 하겠습니까? 정비 사업 행태로 하겠어요? 왜 도시개발 사업으로 선택할 것 같아요? 도시개발 사업의 권리자,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권리자가 토지 소유자가 돼요. 정비 사업의 권리자 있죠? 토지 소유자도 되고 건물 소유자 되고 지상권자 됩니다. 자, 그러면은 70% 토지 소유자를 했죠. 도시개발 사업 형태로 해야 자기가 권리자로서 독식하죠. 정비사업 형태라면 나눠 먹어야 되죠. 그럼 당연히 뭐다? 도시개발 사업. 전국의 모든 뉴타운 사업 그 당시에 다 무슨 형태? 도시개발 사업 형태로 됩니다. 자,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형태로 돼버리니까 자, 이게 이제 추진이 잘 되다가 자, 서울시의 시장이 바뀌어요. 오세훈 시장에서 누구요? 그 이상한 시장 있잖아. 그 원숭이 같은 시장 있잖아요. 박원순. 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걸 털어버립니다. 어떻게 털었냐? 자, 여기에 전세권자나 임차권자, 건물 소유자 있죠. 이 사람들은 권리자가 도시개발 사업 형태로 하면 안 되죠. 그냥 보상받고 이제 나가야 돼요. 그래, 이 사람들 입장에 서서 30% 되는 이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형태로 하되, 자, 이 사람들에게도 주택을 주도록 그렇게 법을 바꿉니다. 그럼 누가 주택을 줘야 돼요? 누가 줘야 됩니까? 토지 소유자가 자기 돈 받아야 할 돈 중에 일부를 이 사람들한테 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그러니까 그 시장이 하는 소리가 뭐냐? 없는 사람한테 좀 나눠줘도 됩니다. 나눠주세요. 그럼 니는 나눠줄 생각 있나? 나는 빚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모은 돈 있죠? 나눠라는 거예요. 그렇게 법을 이게 쉽게 공산주의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눠먹자 이 식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전부 다 한마디로 뭐라 했습니까? 우리 사업 안 한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시에 전국의 뉴타운 사업이 백지화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만든 것이 그 순환개발 사업이라 돼가 있죠. 지금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버리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5번에 세입자들은 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 등이라 돼가 있죠. 그것도 그때 만든 거예요. 세입자에까지 토지 소유자들이 자 임대주택을 건설해 주라 이 말. 이 당연히 이 도시개발 사업은 뉴타운 사업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상 방식 하겠습니까? 한지 방식 하겠습니까? 이건 땅값 비싸죠? 한지예요, 한지. 그러니까 전부 다 비용 부담 누가 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임대주택 짓는까지 토지 소유자 부담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 소유자들이 전국 유타운 사업 대표자들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우리는 유타운 사업을 한다. 내 평생 내가 이룬 재산을 왜 나눠줘야 되는가? 못하겠다. 전면 백지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규정들이 그냥 사장이 되어버렸어요. 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버려라 이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이제 수용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갑니다. 자, 이제 여기로 왔어요. 자,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걸 배웁니다. 자,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은 자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여기에는 절차 간편화되어 있죠. 특별한 절차라야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특별한 절차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요하거나 사용해야 되겠죠. 이 절차밖에 없어요. 자, 수용 사용 주체 누구냐? 자,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단 조합은 제외합니다. 조합은 이 방식을 쓸 수가 없죠. 전부 무슨 방식만 해야 됩니까? 전부 한지 방식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조합을 제한 시행자를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눕시다.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로 나누는데, 자, 수용사행 방식에는 장점 중에 하나가 개발 이익이 앞에 잠시 했던 것처럼 수백 배, 천 배 이렇게 발생이 되죠. 민간에서 쉽게 시행하면 그 개발 이익을 독점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민간 시행을 어렵게 해야 돼요. 자, 어떻게 민간에서 토지 이 수용 사용방 사업하려면은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를 해야 돼요. 소유. 가능한 일입니까? 사업 대상 저기에 있는 토지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조건 갖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간에서 시행하려면 수용사용 방식 하려면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 소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 자, 공공시행자는 이런 조건을 갖춘다, 안 갖춘다? 안 갖춥니다. 시험에는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이걸 물어요. 공공시행자 할 때는 이런 요건 갖춥니까? 안 갖추죠. 이걸 묻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차. 자, 수용 사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을 준용해서 이 법에 따라서 수용 사용하는데, 자, 특례가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치법상 공익사업 인정 고시를 받아야 수용하는데, 공익사업 인정 고시 받은 것으로 의제를 해줍니다. 여기도 이 도시개발 사업도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수용 사용해야 할 토지의 세부 목록. 자,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은 공치법상 사업 인정 고시 받으면서 뭐 해준다? 의제해서 바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 사용해야 할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은, 세부 목록이 무슨 말이에요? 수용해야 할 토지의 각종 세부사항들 있죠. 누구 소유고, 지목이 어떻고, 면적은 어떻고, 지분은 어떻고, 이런 세부사항을 고시하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의 사업인정고시 방식으로 의제되어서 이 사업인정고시를 별도로 받지 않고 바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1번 수용 사용 주체라고 되어 있죠. 4번 시행자, 갈로 안에 뭐 내놨어요? 조합은 제외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민간사업 시행자 수용 사용 시 동의요건 줄칩니다. 민간사업 시행자 및 공동출자범인 시행자, 줄여서 한마디로 민간시행자를 말합니다. 자, 갈로 떼놓으시고 줄칩니다.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그거는 결국 민간 시행자 시행을 어렵게 하겠다 뜻이죠. 그 줄치는 옆에 있습니다. 공공 시행자 할 때는 이런 요건 갖춥니까? 안 갖춥니까? 안 갖춥니다.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공공 시행자 할 때는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습니다. 자, 3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토지 등 수용 사항에 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서 수용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4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의 특례라고 되어 있죠. 사업인정 고시 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개발계획에서 줄칩니다. 이제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수용 사용해야 할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은 공시법상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됩니다. 재결 신청 기간 특례는 뭐 사업 시행 기간 내니까 그대로 보시고, 자, 근데 토지사업 채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수용에 따른 대금 원칙은 자 현금 줍니다. 자, 예외로 토지 상환 채권을 줘요. 그래서 이 토지상환 채권은 자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나 자 건축물로 자 상환해 주는 채권을 뭐라 부른다? 토지상환 채권이라 합니다. 자, 이 토지상환 채권은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로 바꿔주는 채권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자, 전부는 안 됩니다. 전부 하면 한지처럼 되어버리잖아요. 자, 자기 토지 주고 채권 증서 받으면 결국 전부 한지 또 토지 받았다 하면은 한지를 받는 건 똑같기 때문에 안 돼요. 일부 지급 위해서. 토지 대금의 매수 대금 일부 지급하기 위해서 자, 조성되는 분양 토지 또는 건축물의 2분의 1 이내로 자,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이 토지상환 채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채권은 준다면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죠. 그게 안 받는다 생각을 벌써 하면은 돈 못 번다 이 말이요. 무조건 받아야지. 왜? 이 채권으로 자 토지를 받아나면은 그 토지는 감정 가격으로 줍니다. 자, 내가 이 채권을 가지고 있죠. 평당 감정가액 100만 원짜리를 자 100평 받았다 이 채권으로. 그러면 감정 가격 100만 원에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딱 받고 사업 끝나고 다시 대팔 때는 얼마? 200, 300씩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채권을 준다 하면은 아유 받아야죠. 자, 이런 채권으로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토지상환 채권 발행이라고 되어 있죠. 발행자, 시행자입니다. 줄칩니다.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의 매수된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까지 줄치고 일부란 말에 동그라미. 전부 하면 틀립니다.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을 상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2번 지급 보증 줄칩니다. 민간 사업 시행자, 공동출자 법인 시행자, 줄여서 민간 시행자다 이 뜻이에요. 민간 시행자는 은행법의 은행과 보험업법의 보험회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 보증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 이걸 발행하려면은 지급 보증을 받아라. 그럼 공공시행자는 지급 보증 받습니까? 안 받아요. 발행 규모. 토지상한 채권의 발행 규모는 그 토지상한 채권은 상할 토지 건축물이 해당 도시행할 사업으로 조성되는 다음 일치입니다.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2분의 1 이내로만 발행해야 되죠. 2분의 1 초과되면 전체가 또 한지처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뜻이. 발행계획 승인 및 공고 시행자는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토지상한 채권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미리 지정권자 승인받습니다. 시행자는 토지상한 채권 발행할 경우에 토지상한 채권의 명칭과 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토지상한 채권 율과 발행 방법. 토지상한 채권 율은 발행 당시 은행의 예금금리, 부동산 수급사항을 고려해서 줄칩니다. 누가 정합니까? 발행자가 정합니다. 발행자가 누구요? 시행자가 발행자죠. 2번 줄칩니다. 토지상한 채권은 김영식 정권으로 한다. 줄쳤어요. 김영식 정권 밑에 씁니다. 양도 가능이라고 썼어요. 김영식 정권은 채권 정서에 채권자 이름이 들어가 있죠. 양도 못해요, 원래는. 토지상한 채권에 한해서는 양도가 됩니다. 김영식 정권이라도. 그렇게 하시고 4번에 토지상한 채권 원부를 비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5번에 토지상한 채권 이전 등에 관한 것은 3, 4에 가서 보시고 그 밑에 3번에 이주대책 등이라고 되어 있죠. 5, 6월 달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대금까지 다 줬어요. 이 채권 줄 거 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이 단계가 두 번째가 착공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준공검사 받고 공사 완료 공고하면은 일단 공사 끝나죠. 그럼 공사 중에 원형지 상태로 공급시켜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거기에 234쪽에 원형지 공급과 개발이라고 되어 있죠. 이 원형지는 공사가 딱 들어가고 난 이후에 착공된 이후에 원형지 상태로 이 토지를 공급하고 또 개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원형지라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기 전의 토지를 뭐라 부른다? 원형지라 합니다. 원래 형태의 토지다. 사업으로 조성되기 전의 토지다 이 뜻이. 사업으로 조성되기 전의 토지 상태로 원형지를 공급하게 되면은 저렴한 용지로 공급할 수 있죠. 사업으로 조성되면 조성비용이 들어가야 되죠. 이는 조성비용이 안 되니까 저렴한 용지로 공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특별한 조성 목적이 있습니까? 조성되기 전에 토지를 했죠. 조성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복합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형지 상태로 토지를 공급, 개발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잠시 또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그 칠판은 그대로 두세요.